안녕하세요. 당국대학교 1번 연구소 HK플러스 사업단 향기인문학센터 특강을 맡은 서정화입니다. 저는 야생조류 생태를 촬영, 기록,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찰 기록한 내용을 책으로 출판하고 자연 다큐 프로그램을 자문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남시 환경교육센터 센터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지금까지 야생조류 교육센터 그린셋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내용은 첫 번째, 하남을 보다. 다양한 하남의 생태 자연자원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하남을 기록하다. 20년 넘게 생태 관찰 기록입니다. 팔당의 큰고니, 참수리, 수달, 산곡천의 흰목물대새, 한강 당정뜰의 맹꽁이, 미사리 경정공원의 인공새집 설치 조사 기록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하남을 나누다. 조사 기록한 다양한 내용들을 기반하는 시민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소개입니다. 고니학교, 산곡천 물새학교, 미사리 새사파리, 맹꽁이 학교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남을 보다. 강, 하천, 습지, 산. 하남은 다양한 서식지가 있습니다. 검단산, 산곡천, 덕풍천, 한강 배후습지인 당정뜰, 미사리 경정공원, 선동습지, 그리고 한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한강과 당정섬입니다. 여기 왼쪽에 보이는 사진이 당정섬 옛날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한강 종합 개발이 되기 이전에 당정섬의 모습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한강 종합 개발 이후에 90년대의 당정섬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 당정섬은 80년대 이전만 해도 사람이 살면서 땅콩 농사를 지었던 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았던 섬이죠. 그런데 한강 종합 개발이 되면서 이 섬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존재하지 않은 섬입니다. 이곳에 굉장히 많은 모래가 쌓여 있어서 여기 그 당정섬 주변에 모래를 채취하는데 10년이 넘게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들리는 얘기로는 이곳에 모래를 갖고 분당에 있는 그 신도시를 만들 때 굉장히 많은 여기 모래가 쓰였다고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강 당정섬의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뒤에 그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보이죠? 여기가 이제 하남시 도심이고요. 그 도심 바로 옆에 한강이 흐릅니다. 이 한강 당정섬은요, 다른 한강 있는 지역보다 강폭이 넓고 수심이 얕은 곳부터 아주 깊은 곳까지 다양하게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양성이 좀 높은 곳이죠. 그리고 왼쪽에 보이는 그 습지들이 잘 발달되어 있거든요. 이곳에 다양한 새들이 살아가는 서식지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 그 신문 기사가 하나 있어요. 이 기사가 당정섬에서 제가 새와의 인연이 시작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94년도 2월 달에 큰고니 24마리가 당정섬에 온 겁니다. 그 당정섬에 온 큰고니를 제가 촬영을 했고, 그 큰고니의 사진이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 94년 이후에 30년 넘게 새와의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지속적으로 이곳에서 관찰, 기록, 많은 작업들이 여기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2000년부터 2020년까지의 제가 기록하고 관찰한 거를 쭉 정리해서 한번 결과를 보니까요, 하남에서 284종이라는 새가 관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새가 590종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284종이라는 기록은 굉장히 많은
새가 서식하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텃새가 31종이 있고요. 여름철 새가 53, 나그네 새가 111, 겨울철 새가 89종. 그 중에 멸종위종이 1급, 참수리와 흰꼬리수리, 혹고니 외 4종이 확인되었고요. 그 다음에 멸종위종 2급 큰고니 외 23종, 그리고 천연기념물 황조롱이, 솔봉이 외 26종이 기록됐습니다. 이렇게 많은 멸종위종이 이곳에서 확인됐다는 것은 이곳이 새들이 서식하기 아주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아주 훌륭한 서식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미사리 경정공원입니다. 미사리 경정공원은 그 86 아시안게임과 88 올림픽 경기장을 이곳에서 치러졌죠. 그러니까 조정 카누를 경기장을 이곳에서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새롭게 조성된 이곳이 모습이고요. 오른쪽에 지금의 현재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38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미사리 경정공원은 아주 풍성한 도시 숲이 되었습니다. 그 풍성한 도시 숲 속에 다양한 새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 다양한 새들이 이곳에 지속적으로 오면서 서식하게 된 거죠. 그 서식하면서 번식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이런 그 모습들이 확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2011년도에 KBS 환경 스페셜에서 미사리 공원에 서식하는 다양한 새들을 촬영해서 새들의 작은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다큐가 방송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EBS 이것이 야생이다 시즌3가 이곳에서 촬영이 됐는데요. 제목이 새들의 신도시, 이런 제목으로 촬영을 해서 방송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새들의 신도시라는 이름은 여기에 미사리 조정경기장에 인공새집이 굉장히 다양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인공새집에 대한 얘기는 뒤에서 또 얘기를 드릴 건데요. 인공새집에 대한 신도시, 이렇게 연결시켜서 방송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당정뜰입니다. 당정뜰은 사실은 그 한강이 80년대, 90년대에 걸쳐서 그 한강이 범람을 했어요. 범람을 해서 그 범람을 막기 위해서 한강 둔치를 만든 게 지금에는 커다란 정원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에는 많은 그 생명들이, 또 다른 생명들이 찾아와서 살고 있는 거대한 정원이자 습지입니다. 네 번째는 상곡천입니다. 여기 그 앞에 보이는 그 다리가 팔당대교입니다. 그 팔당대교 밑에 상곡천이 흐릅니다. 그 상곡천과 한강이 만나는 합수 지점에 그 자갈과 모래들이 이렇게 쌓여집니다. 그러면 그 자갈과 모래에 그를 선호하는 작은 물대새들이 찾아오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그곳에 멸종위종 2급인 흰목 물대새와 꼬마 물대새, 깝작도라든가 검은 등알 물새, 이런 작은 물새들이 사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 2022년도에 큰 비가 오면서 상류에서 자갈과 모래가 더 많이 내려왔어요. 그곳에 또 다른 그 서식지가 만들어지면서 흰목 물대새와 꼬마 물대새들이 이곳에 많이 서식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하남을 기록하다. 하남에 다양한 서식지가 있고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가는 곳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수달과 흰목 물대새, 그 다음에 참수리 서식지를 조사하고요. 그 다음에 팔당 겨울철새 전수조사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미사리 조정경기장의 인공새집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팔당 겨울철새 전수조사입니다. 팔당에 그 찾아오는 겨울철새들의 전수조사인데요. 그러니까 이 조사 구역은 팔당
팔당댐부터 강동대교까지입니다. 이곳이 이제 하남의 행정구역이 되는데 그 두 개로 나눠서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팔당댐부터 팔당대교까지, 그리고 팔당대교에서 강동대교까지 이곳에 많은 철새들을 전수조사해서 어떠어떤 새들이 있는지, 또 얼마나 많은 새가 오는지 기록하는 그런 전수조사입니다. 겨울철새의 팔당에서의 전수조사에서 아주 주목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다름 아닌 팔당의 큰고니 개체수 증감입니다. 94년도에 큰고니가 26마리가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그 큰고니들이 매년 지속적으로 이곳을 찾아와서 2020년도에는 무려 1000마리가 넘는 큰고니들이 서식하기, 월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1100마리가 넘는 큰고니가 찾아왔습니다. 이곳의 그 큰고니는요, 팔당 초기에는, 그러니까 2000년 이전에는 그 팔당 지역에서만 서식을 하다가 좀 큰고니들이 조금씩 약간 상류 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해갖고 2010년 이후에는 경안천 또 양수리 이쪽까지 올라가서 서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처음에 팔당에서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팔당댐부터 팔당대교 사이가 그 안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속에 안반으로 되어 있어서 그 안반에는 폐류라고 얘기하는 그 다슬기라든가 민물담치가 굉장히 많이 서식하고 있는 거죠. 그 민물담치와 다슬기를 큰고니들의 주 먹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큰고니가 이 팔당에서 지속적으로 찾아오고 개체수가 늘고 그런 이유는 그 안정적인 먹이가 되는 것이 있기 때문인 거고요. 또 하나는 이 팔당댐부터 팔당대교 사이는 그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사람을 출입을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큰고니의 위험 요인들이 많이 제거가 되어 있는 그런 곳이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월동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전수조사에서 주요 종 관찰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그 우리나라에는 고니가 세 종류가 찾아옵니다. 근데 이 하남의 팔당에는 큰고니, 고니, 혹고니 이 세 종이 다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큰고니는 멸종위종 2급인데요. 고니는 멸종위종 1급이고 혹고니도 멸종위종 1급입니다. 그 여기서 멸종위종 1급이라는 것이 왜 의미를 가질 수가 있냐면요. 우리나라 새가 590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6종만 특별하게 정해서 멸종위종 1급 이렇게 정해서 법정 보호종으로 보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새고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고 그 새에 갖고 있는 가치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 참수리도 이곳에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흰꼬리수리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 마찬가지로 멸종위종 1급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참수리의 그 날개를 보시면은 날개 끝에서 이 날개 끝까지 길이를 재보면요, 약 2m 20에서 30까지 되는 대형 맹금류입니다. 그리고 호사비오리도 확인이 되고 있고 매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기러기, 비오리, 새오리, 댕기인쭉지, 원앙, 대백로 이렇게 다양한 새들이 여기에서 관찰 기록되고 있습니다. 2023년도, 24년도에 걸쳐서 팔당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요. 이곳에서 46종 5,925개체가 확인됐고요. 그 다음에 멸종위종이 8종, 천연기념물이 7종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참수리 조사입니다. 그 참수리는 대형 맹금류죠. 그래서
그 참수리 수리수리 사업이라는 이런 사업으로 한강유역청과 함께 5년간 먹이 주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그 참수리가 지속적으로 관찰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되기도 했는데요. 사실은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2003년도에 2004년도에 걸쳐서 참수리 2마리가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그 2마리가 1년생, 태어난 지 1년 된 어린 개체와 2년생, 뭐 두 개체가, 어린 개체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게 아마 2003년도, 2004년도로 기억합니다. 그때부터 매년 큰 곤이, 참수리가 이곳에 찾아오는 거죠. 그런데 매년 찾아오면서 참수리가 털갈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조가 되려면 4년이 걸립니다. 4년이 걸리는데 매년 찾아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던 게 털갈이를 통해서 같은 개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매년 2마리가 찾아오더니 한 7, 8년, 2008년인가 2009년대는 완전히 성조가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 2009년도쯤에는 짝짓기 하는 모습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월 달에 이들이 번식지로 떠나는데 2009년, 10년쯤에 짝짓기 하는 모습이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는 그 새끼 어린새 1년생과 성조 2마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추측하건대 이들이 지속적으로 하면서 번식을 하고 이곳을 찾아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시면은 참수리 이제 어미 성조 3마리가 보여요. 그 3마리가 이렇게 보이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것이 하남의 당정섬이 아주 유일한 곳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른 철새 도래지에서는 어쩌다 한 마리씩 보입니다. 그 어쩌다 한 마리 보이는데 하남 당정섬에는 그 참수리 성조가 한 앵글에 3마리가 촬영되기도 한 것이죠. 이렇게 지속적으로 올 수 있었던 것은 그 앞에 수리수리 사업, 환경부에서 멸종위기종에 먹이 주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온 결과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이 5년이 지난 이런 시점에서 봤을 때 그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요. 그 참수리가 5마리, 흰꼬리 수리가 28마리가 확인된 겁니다. 같은 지역에서 이렇게 많은 대형 맹금류가 확인된 것은 아마 이런 일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수도 있는 것은 아마 아까 수리수리 사업에 먹이를 주는 그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된 결과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참수리와 흰꼬리 수리의 주 먹이는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주는 사업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2022년도에 그 하남에 있는 현대푸드라는 기업에서 후원을 해서 그 흰꼬리 수리와 참수리 먹이를 6회에 걸쳐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사도 6번이 진행됐습니다. 그때 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흰꼬리 수리가 19마리, 그리고 참수리가 3마리가 확인이 됐습니다. 최근까지 이렇게 참수리와 흰꼬리 수리가 지속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은 하남 당정섬이 그 수질이 맑고, 그러니까 팔당댐에서 바로 그 물이 흘러 내려오다 보니까 오염원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물고기가 굉장히 많이 서식하는 그런 곳이다 보니까 참수리와 흰꼬리 수리가 지속적으로 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참고로 좀 말씀드리자면은 매년 환경부에서 겨울철 동시 센서스라는 이런 그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 조사 구역이 장소가 제주도를 포함해서 200곳을 선정해서 전수조사를 진행합니다. 그 결과를 놓고 보면은 20년 가까이 참수리가 3마리 이상 확인된 적이 없는데 이곳 당정섬에서는 5마리까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당정섬이 그만큼 참수리와 흰꼬리 수리가 월동하기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얘기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먹이터에 그 흰꼬리 수리와 참수리가 있는 모습인 거고요. 오른쪽 사진은 이제 물고기를 먹기 위해서 제갈매기와 까마귀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흰목물대새 프로젝트입니다. 흰목물대새 프로젝트는 그 멸종위기종인 흰목물대새와 꼬마물대새 번식, 서식지 조사입니다. 그 왼쪽에 있는 새가 흰목물대새, 그러니까 멸종위종 2급이고요. 텃새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새가 꼬마물대새인데 이 새는 여름철새입니다. 자, 흰목물대새의 뭐 서식, 번식 생태를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이들은 자갈밭에 또는 모래가 있는 곳을 하천변인 그런 곳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사진이 짝짓기 하는 모습이고 그 짝짓기 이후에 알을 4개를 정도를 놉니다. 4개를 낳아서 30일간 품어서 30일이 되면은 새끼가 부화하는데 지금 밑에 사진은 그 새끼, 이 어린 새끼가 갓 부화한 지 1시간 채 남짓 안 된 어린 새끼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그 3일 정도 지난 흰목물대새 새끼인데요. 흰목물대새는 알에서 깨어나자마자 둥지를 떠납니다. 둥지를 떠나서 이동하면서 성장을 하는데 어미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성장을 하는데 놀라운 것은 이 물대새 유효들은 알에서 깨어나자마자 깃털이 마르면 이동을 하고 이동을 하는데 본인 스스로 먹이를 먹습니다. 어미가 먹이를 물어다 주고 이러지 않고 본인 스스로 먹는 생태를 갖고 있습니다. 예, 2023년도 삼곡천에 꼬마물대새가 6쌍이 번식이 확인이 됐고요. 근데 아쉽게도 흰목물대새는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 삼곡천에 흰목물대새가 4쌍이 번식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꼬마물대새가 3쌍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흰목물대새 프로젝트는요, 그냥 관찰 기록을 하는 게 아니라 둥지를 확인하는 그런 기록입니다. 그래서 삼곡천에 몇 쌍이 번식하고 둥지 위치는 어딘지 좌표를 찍어가면서 기록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삼곡천에 2024년도에 4쌍, 꼬마물대새가 3쌍, 흰목물대새가 4쌍이 번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편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새끼의 사진은 흰목물대새가 갓 부화한 어린 새끼들이고요. 거기 알 하나가 보이는데 그 알은 부화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곧 부화될 알입니다. 그리고 흰목물대새 프로젝트는 관찰이 아니라 아까 기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기록할 때 알을 크기를 측정을 하고 알 무게까지 기록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 하남의 덕풍천과 삼곡천 중심으로 해서 조사가 진행되다가 이 프로젝트가 우리 동네 흰목물대새 프로젝트로 변경했습니다. 확대시켰습니다. 그거는 이게 굉장히 의미를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라 생각했기 때문에 진행하는 건데요. 처음에는 삼곡천과 덕풍천 중심이었는데 그 이후에 확대해서 구리 남양주에 있는 왕수천, 그리고 경기도 광주에 있는 경안천, 그리고 성남 탄천, 서울 탄천, 이렇게 하남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 하천까지 전체 서식지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사해서 많은 번식 기록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그 가락지를 부착하고 위성 추적 장치를 부착할 예정입니다. 그 가락지를 부착하는 것은 경희대학교와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2025년도에는 가락지와 위성 추적기를 부착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진행하는 이유는 이들의 그 흰목물대새의 월등 형태가 어떤지, 또 이들의 이동 경로는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남에 있는 흰목물대새가 왕수천으로 이동을 하는지, 또는 경기도 광주에 있는 경안천으로 이동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동 경로를 알아보고요. 또 새끼들한테 또 가락지를 채울 겁니다. 그러면 새끼들이 과연 생존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까지 진행하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네 번째는 인공새집 조사입니다. 인공새집은 둥지상자라고도 얘기도 합니다. 그 인공새집은 도심에서 살아가는 그 구멍 속에서 번식한 새들이 있거든요. 그 새들의 대처 서식지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했던 부분은 그 2010년도에 태풍이 도심으로 지나가는데 곰파스라는 태풍이 지나가면서 도심에 있는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미사리 경정공원에도 나무가 굵은 나무부터 가는 나무까지 500여 그루가 쓰러졌죠. 그런데 그 쓰러진 나무들이 살펴보면은 그 딱따구리가 팠던 구멍들이 꽤 있었고요. 그 다음에 까치 둥지도 꽤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 도심에서의 그들의 구멍과 까치 둥지는 굉장히 중요한 이들의 번식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공새집을 달아주는 이유도 구멍 속에서 번식하는 새들 위해서 달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미사리 경정공원에 요청을 해서 거기에 협조 후원을 해주셔갖고 미사리 경정공원에 50개의 인공새집을 설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다양한 새들이 찾아와서 번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양한 새들이라고 하면은 박새, 원앙, 파랑새, 흰눈썹 황금새, 소쪽새, 솔봉이 이렇게 다양한 새들이 인공새집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 구멍 크기가 3cm 작은 새들만 번식할 수 있는 인공새집이 전국에 아마 몇만 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구멍이 3cm 크기밖에 다뤄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구멍이 큰 인공새집을 달아주면 다양한 새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다양성이 높아지는데 아쉽게도 3cm만 달아주고 있는데 제가 미사리 경정공원에 크기가 구멍 지름이 3cm, 5cm, 7cm, 9cm의 인공새집을 설치를 2011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이렇게 다양한 새들이 번식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13년도부터 9cm 인공새집에 솔봉이가 찾아와서 번식하기 시작했는데요. 올해는 9cm 인공새집에 솔봉이가 3쌍이 번식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미사리 경정공원에 그 인공새집을 설치만 해주는 게 아니라 이들의 번식 이용률 또 어떤 종이 이용하는지 이거를 다 일일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제일 왼쪽에 보면 번호가 1번부터 쭉 번호가 넘버링이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3번 인공새집을 보면은 2021년도에 흰눈썹 황금새라는 새가 번식했고 2022년도에도 그 같은 곳에 흰눈썹 황금새가 번식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작년에는 아쉽게도 그곳에 번식을 시도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곳의 번식 유무를 확인하고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쌓여지게 되면 이곳의 서식 현황, 구멍 속에서 번식하는 새들의 서식 현황을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저기 그 큰 대형 인공새집에 이용하는 새를 보면은 2번에는 원앙이 이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4번에는 솔봉이가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까지의 그 내용이라면은 올해는 솔봉이가 3쌍, 파랑새가 1쌍, 원앙이 2쌍 이렇게 대형 인공새집에 이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5번째는 맹꽁이 번식조사입니다. 하남은 그 맹꽁이가 굉장히 많이 서식하고 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맹꽁이가 많이 서식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하남이 그 90년대 이전만 해도 많은 지역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었다고 합니다.
거의 90%에 육박할 정도로 그린벨트가로 묶여 있다 보니까 맹꽁이가 살기 좋은 그 환경이었던 거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신도시, 미사강변이라는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의 그 도로와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그린벨트가 굉장히 많이 풀렸습니다. 그렇게 풀리다 보니까 맹꽁이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그 맹꽁이가 번식하는 것을 확인해 봤더니, 그러니까 번식을 확인하는 건 어떤 식이 확인되냐면요. 맹꽁이가 우는 곳, 그래서 그 우는 곳에 맹꽁이가 산란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산란을 한 곳을 그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좌표를 다 찍은 겁니다. 그랬더니 무려 35곳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확인한 결과 안타깝게도 14곳밖에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만큼 맹꽁이 서식지가 줄어들었고 맹꽁이도 줄어들고 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록인데요. 이것들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서 점진적으로 줄어든다면은 대책을 세워서 이들의 서식지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남의 그 대표적인 서식지인데요. 그 신장습지와 당정뜰, 미사리 경정공원, 한강둥치, 이곳에서는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100단위 이상이 서식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100단위라고 인지하는 것은 그 산란 시기에 맹꽁이들이 그렇게 많이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6번째는 수달조사입니다. 수달조사고요. 그 수달은 그 천연기념물이면서 멸종위적 1급 포유류입니다. 그 수달이 최근에 한강을 중심으로 한강 지천에 여러 곳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고덕천, 암사생태공원, 성내천, 그 다음에 중량천, 뭐 성내 안양천, 탄천, 그 다음에 여의도 색강, 이렇게 지천에서 많은 여러 곳에서 수달이 확인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남에서도 2022년도부터 수달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결과 팔당댐부터 팔당대교까지 수달 흔적을 많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흔적이라고 하면 수달 배설물입니다. 그 수달 배설물이 무려 18군데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 18곳이 있었던 얘기는 확실하게 이곳에 수달이 서식을 하고 있고 개체수가 어느 정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4년도에는 그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수달 서식을 실제 확인하기 위해서 무인 카메라를 설치해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무인 카메라는 아마 올 겨울에 결과를 아마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좀 특이한 부분은 팔당댐부터 팔당대교 사이가 상수원 보호구로 지정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 출입이 제한하고 있는 곳이고, 또 하나의 특이한 것은 그 강에서 바로 산으로 연결되어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강 그 하류 쪽을 이렇게 쭉 내려다 보면 따라가 보면은 산을 연결되어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 팔당댐부터 팔당대교의 사이에 그 수달이 서식하기 아주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지금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하남을 나누다. 첫 번째로 고니학교입니다. 고니학교는 환경부 우수 환경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이 프로그램이 우수하다고 인정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니학교는 겨울철에 진행하는 겨울철새 관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11월 달부터 2월까지 진행됐는데요. 매년 11월 둘째 주부터 2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주로 주말에 이용하는
하는 이용되는 프로그램인데 가족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큰 고니를 비롯해서 겨울철새 관찰하고요. 큰 고니한테 먹이도 주고 그다음에 서식지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 고니학교 프로그램을 잠깐 소개해 드리자면은 실내에서 영상 교육으로 그 고니학교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겨울철새를 실내 영상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영상 교육이 끝나면은 참여자와 함께 고니 먹이가 되는 고구마를 채 썰어서 썹니다. 채를 썬 고구마를 현장에 직접 그 고구마를 주고 그 고구마를 주고 고구마를 먹기 위해서 찾아오는 큰 고니와 오리류들을 관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20년간 지속적으로 진행해 온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20년 진행해 오면서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매년 진행해 온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아마도 국내 단일 프로그램에서 아마 유일무이한 그런 프로그램이지 않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고니학교에서 그 관찰할 수 있는 새 종을 보면요. 큰 고니를 비롯해서 고니, 혹고니, 그리고 큰 기러기, 비오리, 새오리, 댕긴쪽지, 원앙, 대백로, 굉장히 다양한 겨울철새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곡천 물새학교입니다. 이 상곡천 물새학교는 고니학교가 겨울에 진행된 프로그램이었다면은 이 상곡천 물새학교는 물새들이 번식 시기인 봄에 4월, 5월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 상곡천에 찾아오는 작은 물새들, 예를 들자면 흰목 물대새, 꼬마 물대새, 뭐 깝작도요라든가 검은 등할미새, 이런 작은 물새들을 번식 생태를 관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 상곡천 물새학교에 참여하신 가족 프로그램으로 진행한 가족들인데요. 여기 보시면 흰목 물대새 가족을 관찰한다. 이렇게 이제 사진이 있는데, 올해 흰목 물대새가 상곡천에서 4쌍이 번식했습니다. 그래서 이 흰목 물대새 가족을 그러니까 새끼와 어미를 함께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쌍안경을 통해서 관찰하는 하고 있는 그런 사진이고요. 그래서 이곳의 그 다양한 새들을 관찰하기 위해서 많은 참여자 프로그램 신청자들이 매번 마감될 정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흰목 물대새의 모습이고요. 그 외에 이제 물총새라든가 검은 등알미새, 논병아리, 꼬마 물대새, 이런 새들의 번식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자, 세 번째는 미사리 새 사파리입니다. 역시 환경부 우수환경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을 받았고요. 이 프로그램은 텃새와 여름철새, 그러니까 산새들의 번식을 관찰하는 프로그램인데, 이 새들의 그 산림성 조류들이 번식 시기가 대부분이 5월, 6월에서 대부분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 그 미사리 새 사파리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그 이름이 붙게 된 이유는요. 미사리 조정경기장 안에 그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번식하는 새들을 관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지역, B 지역, C 지역 뭐 이렇게 4-5군데 지역을 정해 놓고 차를 타고 가다가 A 지역에서 차에서 내려서 그곳에 있는 새를 관찰, 예를 들자면 뭐 솔봉이라든가 검은 댕기 해오라기, 둥지를 번식하는 그런 거를 쌍안경과 만원경을 통해서 관찰하고 그 생태를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차를 타고 다음 B 지점으로 이동해서 또 역시 내려서 예를 들어서 깨꼬리라든가 파랑새라든가 이런 새들의 번식하는 둥지, 새끼, 알을 품는 모습, 이런 다양한 번식 생태를 관찰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여기 이제 참여자들이 솔봉이를 관찰하고 있는 모습이고, 오른쪽에 이 사진은 여기 보시면은 인공새집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미사리 경정공원에는 인공새집이 많이 다양하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 인공새집에 갖고 있는 의미와 가치, 그리고 왜 필요성,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새집 안에 새들이 번식하는 흔적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둥지 재료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새들의 둥지 재료의 설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볼 수 있는 새들은 뭐 물가치라든가 직박구리, 깨꼬리, 파랑새, 뭐 박새, 원앙, 솔봉이, 소쪽새, 황금새. 이 미사리 새 사파리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새는 솔봉이와 파랑새입니다. 그리고 깨꼬리. 이 세 종을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 신청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맹꽁이 학교입니다. 맹꽁이 학교 역시 환경부 우수 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됐습니다. 맹꽁이 학교는 보통 7월에 많이 진행되는데요. 이렇게 7월에 진행되는 이유는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면은 맹꽁이를 볼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7월 달에 진행합니다. 그리고 맹꽁이는 야행성 양서류죠. 그래서 밤에 활동하고 낮에는 땅속이라든가 낙엽 속에 잠을 자고 있다가 밤이 되면 활동하는 그런 양서류죠. 그래서 프로그램이 저녁에 야간에 진행됩니다. 그래서 7시부터 9시까지 야간에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하남은 맹꽁이가 굉장히 많이 서식한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로드킬도 많이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맨홀에 빠진 맹꽁이도 있고, 저희가 프로그램 진행 중에 로드킬 당한 맹꽁이들도 이게 심심치 않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옆에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잠깐 살펴보면은 맹꽁이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맹꽁이를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죠. 그 이유는 야행성이다 보니까 그런 이유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맹꽁이가 울 때 이런 울음주머니가 굉장히 몸에 비해서 큰 울음주머니를 갖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맹꽁이 울음소리가 크기에 비해서 굉장히 크게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맹꽁이가 울면은 암컷이 그 소리를 듣고 와서 짝짓기가 이루어지고 산란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맹꽁이 요게 알입니다. 이 맹꽁이 알이 다른 개구리 알과 다른 점이 있는데요. 어떤 다른 점이 있냐면, 대부분 다른 개구리는 약간 덩어리 형태의 뭉쳐져 있는 형태의 알 형태라면은, 맹꽁이 알은 각 알 하나하나 개체가 수면 위에 다 뜬 형태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개구리들은 알에서 올챙이 되는 기간이 약 5일, 뭐 길게는 7일까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맹꽁이는 24시간이면 알에서 올챙이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놀라운 그런 모습인데요. 아마 이들이 생존이라는 그런 거에서 아마 그렇게 진화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얘기는, 맹꽁이는 산란지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평상시 물이 없던 곳에 장마가 돼서 우기가 돼서 많은 비가 오게 되면은 평상시 물이 없던 곳에 물이 고이는 그런 곳에 와서 산란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란 이후에 비가 지속적으로 일정 간격으로 오지 않으면은 물이 말라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알도 빨리 부화시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개구리와 같이 맹꽁이도 알은 빨리 부화되지만은 올챙이에서 성체되는 기간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약 28일에서 30일 정도 되면은 이렇게 성체가 되고, 맹꽁이는 성체가 되면은 육상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물에서 나와서 땅에서 뭐 생활을 한다는 거죠. 여기 이제 프로그램에 참여한, 그러니까 야간이다 보니까 이제 랜턴을 비춰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자전거 도로라든가 산책로 쪽에 맹꽁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로드킬을 당할 수 있는 이런 맹꽁이들은 저희가 이제 풀숲으로 이동시켜주고,
또 맨홀에 빠진 맹꽁이도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남은 생태 자산이 풍부하고 다양한 생명이 살아가는 축복받은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오랜 시간 많은 생명들을 관찰하고 기록하였습니다. 생물 다양성이 좋은 곳이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곳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생명들의 소중함과 서식지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시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고니학교, 상곡천 물새학교, 미사리 새 사파리, 맹꽁이 학교를 더 많은 시민과 함께하고 참수리학교와 수달학교를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기획 개발하여 하남의 생태 자원을 많은 시민들과 함께하고 싶은 작은 소망을 가져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